예, 안녕하세요. 이번 애저 이어스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세션을 진행을 맡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기술 지원팀 윤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션에서의 아젠다는 이와 같이 애저에서 보안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애저 컴플라이언스 및 인증을 확인해서 국제 및 산업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서 애저에서 보안 솔루션을 지원하는 기술과 파트너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시큐리티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보안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 구축된 플랫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보다 완성도 높은 솔루션의 개발을 위해서 이 SDL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죠. 단순히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충분하게 보안 검토가 이루어진 안정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컴포넌트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애저 플랫폼에서는 이 SDL의 보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DL은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 고려 사항을 도입하고 개발자가 고도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IoT, AI, 뭐 이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이러한 SDL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애저 플랫폼 보호의 두 번째 컨셉인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컨트롤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와 같이 애저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으로 고도의 보안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애저 데이터 센터는 내외부적으로 100개가 넘는 고도의 보안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데이터 센터들은 글로벌 단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요원의 동행 없이는 개별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건물 내부에서도 생체 인식 방법을 이용한 투팩트 인증을 기반으로 이제 사전 승인된 층에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멀티 테너시 방식입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의 사용자나 관리자가 애저에 접근할 때 애저 패브릭 컨트롤러는 테넌트 워크로드에 대한 인프라 리소스를 할당하는 일을 담당하고 호스트에서 가상 머신에 대한 단방향 통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하이퍼V는 가상 머신 간의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게스트 OS 테너트로 안전하게 라우팅하는데 이렇게 하면 VM 수준에서 측면 채널 공격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고객의 인프라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저는 기본적으로 VM과 스토리지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리를 통해서 VM과 스토리지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멀티 테넌트를 더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된 애저 스토리지는 사용자가 접근할 때 패브릭 컨트롤러를 통해서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 분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의 슬라이드에서는 애저 멀티 테넌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죠. 즉 여러 고객이 배포한 VM들은 동일한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에 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애저는 이렇게 동일한 하드웨어에 저장된 각각의 고객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고객 이외에는 데이터에 액세스 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의 사용자나 관리자는
애저상의 패브릭 컨트롤러를 통해서 클레임 기반 아이디와 개인 키를 사용하고 허용된 데이터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블록은 하이퍼V에 의해서 해시되고 계정을 구분하고 호스트 수준의 VM 스위치가 테넌트 간의 통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리에 이어서 데이터 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저는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각 고객의 데이터를 다른 고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와 데이터가 저장될 때 VM과 저장소에 대한 다양한 암호화 옵션을 구현하는 저장 시 데이터 보호, 외부에서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내부로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전송 중 데이터 보호, 스토리지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암호화 옵션, 데이터 복제 분수와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개수를 포함하는 데이터 중복, 마지막으로 고객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애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의 데이터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데이터 소멸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애저는 다양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로 애저 키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객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키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호입니다. 애저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제어를 보장하는 동시에 논리적인 격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사용자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나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통해서 애저에 보완된 접근이 가능한 반면에 이와 같이 외부 사용자는 SSH 연결이나 RDP 엔드포인트의 패스워드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액세스 레이어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해당 가상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RDP나 SSH 엔드포인트 연결뿐만 아니라 포인트 투 사이트 VPN을 통해서도 애저 리소스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애저의 내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디도스 프로텍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디도스 프로텍션은 실제 트래픽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이 트래픽을 디도스 정책에서 정의한 임계치와 지속적으로 비교합니다. 트래픽 임계값이 초과가 되면은 디도스 완화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이 완화 서비스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트래픽을 디도스 보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리디렉션하고 패킷이 표준 인터넷 사양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이제 스푸피된 패킷인지 잘못된 형식인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후 디도스 보호 시스템은 공격 트래픽을 차단하고 나머지 트래픽을 대상 이제 뭐 VNet이나 리소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VNet에 맞게 조정된 보호 정책이나 로깅, 알림, 원격 측정 및 리소스 비용 확장 보호 등을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디도스 프로텍션의 베이직 스크가 아닌 스탠다드 스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 보안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슘 브리치라고 하는 위반 추정 보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슘 브리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보안 전략인데 두 가지 핵심 그룹인 레드 팀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과 블루 팀이라고 하는 방어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이 그린 팀이라고 하는 그룹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 그린 팀은 업계에서 최초로 애저의 하이리스크와 체계적으로 보안 취약성을 이제 해결하는 데 집중되는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소스는 이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나 워게임 훈련, 실시간 침입 테스트 등이 될 수가 있고, 이 리소스들과 방대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린팀 그룹은 레드팀과 블루팀 간의 협력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위험성이 높고 체계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위반 사항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애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레드팀은 위반 전략을 추정하고, 이 그린팀은 위반을 예방하고, 블루팀은 위반을 방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시던트 발생 시에 이에 대한 애저의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시던트 발생 시에는 애저에서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5가지의 평가 단계를 거치고 이후 4단계의 커스터머 노티피케이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애저에서 이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DevOps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관련된 시큐리티 팀이 인게이지되고 해당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평가 과정이고, 관련된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애저에서는 해당 인시던트로 영향받을 고객들을 브로드하게 확인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고객의 영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고객에게 인시던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이 지정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애저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러한 심층적인 9단계 대응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인시던트 영향에 대한 봉쇄와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제어 및 정책입니다. 애저에서는 접근 정책과 제어를 바탕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일지라도 고객이 구성한 애저 플랫폼이나 VM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애저에서는 VM이나 저장소와 같은 리소스에 접근하려는 경우에 리소스에 대한 접근 요청을 먼저 신청을 하고, 고객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접근이 가능한 저스트 인 타임 방식과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사용자나 관리자가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때마다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과 같은 다단계 인증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청들은 모두 다 감사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협 탐지 전략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애저에서는 고객 환경을 레이어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지만, 이 고객 환경의 프론트 사이드에서도 티어별 외부 공격이나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애저 시큐리티는 지속적으로 외부 공격과 같은 위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애저나 온프레미스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위협 공격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의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컬렉션을 통해서 새로운 공격 패턴과 추세를 검색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저 시큐리티 센터는 탐지 알고리즘으로 공격자의 정교한 공격 패턴과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 공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탐지는 애저 리소스나 네트워크, 파트너 솔루션의 보안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분석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애저 시큐리티 전략인 애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보안 준수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애저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 영국, 인도,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역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50개가 넘는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뿐만 아니라 보건, 정부, 금융, 교육, 제조, 미디어와 같이 주요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35가지가 넘는 컴플라이언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애저는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 국제표준기구와 같이 전 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안 설정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나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저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에 KISMS라는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K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도입했고 엄격한 통제 요건에 따라서 지역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한 의미 자체로는 한국의 애저 고객이 주요 디지털 정보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보다 쉽게 준수함을 입증하고 ISA 준수 표준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 SOC 컴플라이언스는 AICPA라는 협회에서 만들어졌는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처리된 정보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만든 표준 준수 규정입니다. 애저는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SOC 규정을 역시 준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외부 감사원이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SOC 리포팅 프레임워크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물론이고 데이터 보안, 가용성, 프로세스 무결성과 기밀성에 대한 제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OC 1, 2, 3의 리포트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SOC1과 SOC2 리포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SOC3 리포트는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아주 광범위하게 국제 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GDPR 규정이나 품질 기준에 대한 ISO 적합성, 보안 및 트러스트에 대한 CSA 규정, 의료 서비스를 위한 HIPAA 규정 등 분야별 산업 표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준 규정은 애저 트러스트 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애저 시큐리티와 애저 컴플라이언스 및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4가지 보안 솔루션들인 보안 관리, 암호화, 안전한 네트워킹, 그리고 파트너 솔루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AM이라고 하는 Identity Access Managemen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IAM은 이와 같이 5가지의 방법으로 아이덴티티와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일지라도 고객 환경의 특정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 부여받고 할당된 시간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JIT 방식과 룰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세스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도 엔터프라이즈 아이덴티티와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고, 이 Azure AD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싱글 사인온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서 사용자 로그인의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과 같은 다단계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고객은 데이터와 데이터 복제본을 같은 지역이나 400마일 이상 떨어진 다른 위치에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서 자연재해나 대규모 장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가용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JIT 방식이나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방식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제한된 액세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러한 요청들에 대한 로그와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앞으로 애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애저는 이러한 고객의 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객은 직접 데이터에 대한 자체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데이터의 위치나 복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애저는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3개의 복제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제본은 LRS라고 하는 지역적 복제 방식과 GRS라고 하는 지리적 복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RS 방식은 고객의 데이터가 있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지역에 복제본을 배치시키고, GRS라고 하는 방식은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센터 위치에서 지리적으로 약 400마일 이상 떨어진 다른 애저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복제본을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중부 지역에 저장소 계정이 있고 기존 데이터가 있다면, 애저의 리저널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 데이터 복제본을 배치시킬 수가 있어서 자연재해나 대규모 장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용성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모니터링, 방화벽, 안티바이러스나 안티매르어를 통한 호스트 보호 방식입니다. 이 보호 방식은 고객의 각 VM과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이벤트 정보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진 이벤트 정보를 SIEM이나 기타 리포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알림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관리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 관리자는 이벤트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애저 서비스 매니전트 API인 SM API를 통해서 요약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 고객 환경에 부족한 보안 솔루션과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관리입니다. 애저에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월별 MSRC 패치 검토 단계에서는 전 세계 고객뿐만 아니라 보안 전문 연구원으로부터 공급되는 10만 개 이상의 취약성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패치를 만들고,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이 MSRC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리스폰스 센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대응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SRC는 20년 이상 전문 보안 연구원들과 협력하고 있는 디펜더 커뮤니티이기도 한데요. 취약성 보고서나 이슈를 리포트할 수 있고, 보안 업데이트의 가이드와 바운티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롤아웃 단계로 각 단계에서 통과된 업데이트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패치가 포함된 월별 OS 릴리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패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Azure VM을 검색하고 적용된 VM들에 대해서 보고서와 요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zure Security Center입니다. 이 Security Center는 Azure 리소스 보안에 대한 향상된 가지성과 제어권을 통해서 위협을 예방하고 감지하고 있으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Azure Security Center는 구독에 대해서 통합된 보안 모니터링과 정책 관리를 제공하고 파트너 솔루션이 포함된 광범위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위협을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zure Security의 무료 티어에서는 Azure 리소스, 기본 보안 정책, 보안 권장사항, 파트너의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 통합 등의 보안 상태를 볼 수 있고, 표준 티어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 행동 분석, 이상 감지, 보안 인시던트 및 위협 보고서 등을 포함한 고급 위협 탐지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의 예를 보자면 인터넷에 노출된 리소스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불필요한 인터넷 액세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잠재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인터넷에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응용 프로그램 보안이 활성된 관리자용 점프 머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지정 경고를 사용하여서 경고를 발생시키는 TCP/IP 포트 스캔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빌드할 수 있고 애저 내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모 영상, 애저 시큐리티 센터에 대한 데모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Coming up, you look at Azure Security Center, a new service that helps you tap into Microsoft's real-time intelligence on the threat landscape, including how it can help you get centralized security monitoring, set policy and deploy security controls for your Azure resources, and get advanced threat detection with machine learning. I'm joined by Product Manager Ryan McGee. Welcome. Thank you. So, from an IT and information security perspective, what are you trying to solve for? Well, you know, if your organization has a lot of resources deployed in Azure, you probably have a list that looks like mine here, but a little bit longer. And if you're not the operational owner of all of those resources, it can be difficult to get the visibility you need into the security state of them. And if you're the security administrator, well, you're definitely going to be accountable for the security state of all these resources. And so first and foremost, Azure Security Center is here to help give you that visibility. Now I have it pinned here to my start board, but you can actually open it up for the first time by hitting the browse button here. And then if you just start typing security, get into it here. And then you'll see immediately this centralized view of all the security health of your resources across all your Azure subscriptions. But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when you come into it is turn on information collection. Okay, so I see that you have that one turned on already. Now, I'm assuming it's not on by default, though. That's right. Yeah, you make the decision to turn this on. And when you do, we start collecting a bunch of information from the configuration and behavior of the virtual machines, Windows and Linux in your subscriptions, in addition to the things we already know about your networking and your other types of resources, databases. So if you're a security administrator and your organization has deployed some resources to the cloud, you're going to want to define some policies for how these resources get protected against attack and how data is secured. Yeah, so you see these policies here are going to drive what recommendations I'm going to get. So I can set all kinds of policies for systems, for networks, for applications, and so forth. Now, what about different types of resources? What if you have some resources that are for dev and test and also ones for production? You don't want to have the same policies going across both of them. Right, so we do separate these policies by subscription. So I can set one policy for my production resources. Maybe that was my pay-as-you-go subscription that we just looked at. Then I could have a different policy if all my development test resources were here in this Visual Studio subscription. I could set a different policy here. Now, once you've set all of those,
go back and you're ready to look at resource security health. So this is pulling from all those policies and giving you som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policy you set. Okay. So I'm going to see here, like, do I have all my virtual machines updated? Do they have the right baseline rules configured? Are they running malware, anti-malware, I should say? I can see whether my databases are encrypted and auditable. I can look at my web applications, make sure they have web app firewalls in front of them. Or let's look at networking specifically. I can see here that I have some network interfaces that don't have network security groups enabled, or I also have a few endpoints without access control lists. So these are the types of recommendations that I get. And on any one of them, I could drill in and get some more information. We also collect them all in one spot here in this recommendation panel for easy access. Okay. So now let's look at this one. For example, I have one that says I have a web application that is not protected by a web application firewall. And as I look at that, it's going to give me a recommendation about what to do about it. I'm assuming this is where you're going to click on one of those and take you to the marketplace and have to go off and purchase it. No, actually, it's going to take me right through the process, right here in context. So I can click on this, and it'll walk me through the installation process. It also does a bunch of the configuration for me. And once that thing is installed, that partner solution will start feeding data back into Azure Security Center. So that's even feeding more into the central security view of your Azure resources. Okay. Now that you have all these right controls and policies in place across your different subscription facilities, attackers are still going to be innovating with different ways to try to go in and attack your accounts. How do you take account for all of these types of threats? Well, this is where Microsoft Intelligence kicks in. So we actually have a bunch of security alerts down here where we're going to start to notify you about things that you might not otherwise catch by virtue of having a huge presence on the internet and watching everything that goes on in other Azure subscribers' deployments. We can learn a lot about the global landscape of threats. And so those alerts show up here. And you can see, for example, I have one at the top here that says RDP brute force attempt, right? So maybe I'm protected, but I want to know about the fact that somebody's trying to get into this machine. And what we're doing here is we're actually applying advanced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o all of that global threat intelligence that we've gathered so that we can know what is abnormal for this machine. Not just in the global sense, but what's an abnormal amount of RDP traffic for that particular machine. So that's one type of alert. You also get alerts about behavioral analysis on virtual machines, abnormal network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 with known malicious IPs on the internet. We know about those because of our global threat intelligence as well. So we've seen standardized policies, we've seen alerts, and how you can stay protected against multiple different types of security. Windows Society has been talking a lot about security intelligence. This goes way beyond simple VM policies. How does this fit into the overall V50? Well, this is one great example of the direction that Microsoft is taking security. We're really working on building that intelligence and continuing to build it. And so as we continue to collect and analyze security signals across Azure and from our other products, devices, and applications, even more automated detection of new threats and vulnerabilities added to Security Center without you having to turn anything new on. Okay. I'm bought in. How do I go ahead and start now? Well, it's really easy. You just started up the way that we showed earlier. It's available in preview now for every Azure subscriber. Is it free to go off and use this right now? For the most part, yes. We looked at policy setting, resource security health recommendations. That's all free with every Azure subscription. There's a couple of costs to be aware of. One is when we turn on information collection, as we did in that first step, we have to store that information somewhere. And so there's a slight cost you'll incur in terms of storage. Yeah. And the other is when we do all of that machine learning and advanced analytics to give you those security alerts that continue to advance and grow over time, there's an additional fee per resource associated with that capability. Hopefully, this will help you protect your resources in Azure. Keep watching Microsoft Mechanics for the latest updates. Bye for now. 데모 영상을 잘 보신 것과 같이 애저 시큐리티 센터에서 보안 정책 설정을 통해 데이터 컬렉션의 대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라든지 기본 규칙, 안티 매르웨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와 같은 알림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나 리눅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상태나 데이터베이스,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리소스 유형들에 대해서도 경고나 알림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VNet과 이와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구성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클릭하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솔루션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외 모든 애저 EWAS와 파스 형태에 대한 보안 경고에 대한 그 확인 역시도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중앙 집중 형식의 보안 모니터링이나 이에 대한 대응 사례를 애저에서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계속 저스트 인 타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잠시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액세스를 사용하면은 애저 VM에 인바운드 트래픽을 잠글 수가 있고, 필요할 때 VM 연결을 위한 간편한 액세스를 제공하면서 공격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저스트 인 타임 기능은 애저 시큐리티 센터의 스탠다드 계층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VM 연결은 관리 포트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 되는데, 관리 포트는 항상 열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 작업이나 관리의 목적으로 일시적이고 지정된 시간에만 VM 액세스를 허용할 수가 있고, 저스틴 타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저 시큐리티 센터는 관리 포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을 사용해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스트 인 타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은 애저 시큐리티 센터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을 만들고 애저 VM의 인바운드 트래픽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VM에 액세스를 요청하면 애저 시큐리티 센터는 해당 사용자에게 VM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성공적으로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승인되면 애저 시큐리티 센터가 지정된 시간 동안 선택된 포트와 요청된 소스 IP 주소,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에 보안 그룹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료되면 시스템 센터에서는 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암호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 전략의 첫 번째 기능으로 애저 키볼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암호화된 키와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의미를 하고, 이 비밀이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인증서, 비밀번호, 토큰, API 키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애저 키볼트는 이 키와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애저와 온프레미스에 연결된 리소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SSL 및 TLS 인증서를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관리나 배포도 수행할 수 있으며, 온프레미스의 HSM을 이용한 비밀 정보들 역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정보들을 애저에서 중앙 집중화하여 배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정보들이 우발적으로 유출될 그 가능성이 대폭 감소되고,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정보를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 키의 저장소 위치와 해당 키에 대한 액세스 제어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 모델의 핵심입니다. 키는 철저히 보안되어야 하지만 특정 사용자가 관리하고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애저 서비스의 경우 애저 키볼트가 권장되는 키 저장소 솔루션이며, 서비스 전반에서 공통된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는 키 자격 증명 모음에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서비스의 키 자격 증명 모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애저 키볼트는 고객이 관리하는 암호화 키 시나리오와 사용할 고객 키 생성 또는 키 가져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저 키볼트는 이러한 키와 비밀을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키볼트를 사용하면 이 HSM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에 의해 보호되는 키를 사용해서 인증서 키, 저장소 계정 키, 데이터 암호화 키, .pfx 파일, 패스워드 등을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저장 시 암호화 옵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상머신과 저장소,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머신 계층에 대한 암호화 옵션을 먼저 보자면 SQL 서버 암호화에 대해서는 TDE 암호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 SQL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Always Encrypted라는 암호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와 OS 드라이브의 비트라커를 통한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할 수가 있고 부트 드라이브 역시 비트라커로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의 Encrypted 파일 시스템이라는 EFS 암호화 방식으로 드라이브 내에 파일이나 폴더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장소 계층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브 보호 차원에서 비트라커 암호화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고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강력한 블록 암호화 기술인 AES 256을 통해서 암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어심플에서도 RSA 2048이나 AES 256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NET 크립토 API를 통한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와 애플리케이션의 파일 암호화를 위한 RMS SDK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 시 암호화 옵션에 이어서 전송 중 암호화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저에서는 데이터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저에서의 TLS 및 SSL 암호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의 데이터가 이동될 때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증과 전송 중에 다른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액세스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애저 포탈을 이용해서 애저 저장소 내용을 확인할 때 이 모든 트랜잭션은 HTTPS를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를 통한 저장소 REST API를 사용해서 애저 저장소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장소 계정에 필요한 보안 전송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서 REST API를 호출하고 저장소 계정의 개체에 액세스할 때는 HTTPS의 사용을 강제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서버 2012 이상을 실행하는 VM에서 SMB 3.0을 사용하면은 애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하여 데이터 전송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는 전체 서버나 특정 공유에만 SMB 암호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MB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SMB 3.0의 클라이언트만 암호화된 서버나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암호화는 저장 시 암호화 옵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저 디스크 암호화는 윈도우즈 VM 뿐만 아니라 리눅스 VM의 디스크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비트라커 기능과 리눅스의 DM 크립토 기능을 활용해서 OS와 데이터 디스크를 위한 볼륨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암호화 솔루션은 애저 키볼트와 통합돼서 디스크 암호화 키와 비밀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될 때 애저 저장소에 암호화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ESVM은 표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at rest 상태로 보호되고 이에 따라서 조직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VM은 고객이 제어하는 키와 정책에 따라서 부팅되고 키 자격증명 모음에서 사용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Azure Security Center를 사용하면 암호화되지 않은 VM이 있는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 경고는 심각도가 높다고 표시되고 되는 VM을 암호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zure에서 제공하는 SQL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로 데이터 전송 중 암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SQL 서버로 데이터가 이동될 때는 TLS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스누핑 공격이나 맨인 미들 어택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가 저장된 이후에는 TD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키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키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키는 애저 키볼트를 통해 중앙 집중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 보장을 위해서 애저 키볼트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암호화는 엔드-투-엔드의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이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에도 응용 프로그램, SQL 서버도 아무도 이 데이터에 대한 플레인 텍스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 암호화는 TD나 DDM이라고 하는 동적 데이터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 번째 보안 솔루션들인 네트워크 보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애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VM을 서로 연결하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애저 VM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애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서비스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온프레미스나 리모트 사용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가상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브넷과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실제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 환경과 유사한 구조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자가 유연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계층별로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 단위로 수천 대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규칙을 구성할 수 있고 자체 DNS를 사용할 수 있으며 VM의 도메인 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가상 머신 생성 시에 VM별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해당 VM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저 리소스와 네트워크 보안 그룹 간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보안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NSG라고 하는데 이 NSG를 구성하는 이유는 서브넷이나 VNS 접목시켜서 더욱 견고한 보안 설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프론트엔드 서브넷에 속한 VM과 같은 리소스들만이 미들 티어나 백엔드 서브넷에 속한 리소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서브넷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또한 백엔드 서버넷에 속한 VM들은 직접적으로 외부 인터넷에 연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인터넷으로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도 거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백엔드 서버넷에 속한 VM들은 온프레미스와 통신을 위한 S2S VPN이나 익스프레스 라우트와 같은 통신 채널을 제외하고 오직 미들티어나 프론트엔드의 VM과 같은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고립시키는 게 일반적인 보안 사례입니다. 다음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VPN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온프레미스와 애저 가상 네트워크는 사이트-사이트 VPN 방식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나 원격 사용자의 경우에도 포인트 사이트 VPN 방식을 통해서 애저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S2S VPN 연결은 IPsec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방식이며 VPN 장비가 요구되고 있고 이 P2S VPN 연결 방식은 SSTP나 IKE 버전 2를 이용한 통신 방식입니다. 물론 이 P2S VPN 연결은 VPN 장비가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Azure VPN 게이트웨이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전송하고 이 IPsec과 SSTP는 암호화 중심의 VPN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패킷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스 라우트입니다.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사용하면 프라이빗 웬 망인 개인 연결을 통해 온프레미스와 애저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 연결은 애저 이아스뿐만 아니라 사스, 파스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라우트 연결은 인터넷이 아닌 프라이빗 웬 망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연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르며 레이텐시가 낮고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DC 마이그레이션, HPC on Azure, SAP on Azure, Azure Stack on Azure와 같은 시나리오에 적합하고 실제 게임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애저 보안 솔루션의 마지막 네 번째로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파트너 보안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애저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술들과 전략들에 대한 부분 외에도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광범위한 추가 파트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티바이러스나 안티멜웨어,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모니터링 경고, 메시징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인증에 대한 매우 다양한 솔루션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 많은 기능들과 함께 차세대의 방화벽이나 취약점 평가 등에 대한 보안성을 높여서 기업 내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저는 동급 최고의 보안 정책과 사례 및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애저 컴플라이언스 인증이나 디도스 프로텍션, 파이어월, 데이터 암호화 등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리포팅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고객 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애저 보안 솔루션이나 파트너 보안 솔루션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30가지가 넘는 파트너 보안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즉각적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애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고객 시나리오의 환경을 이쪽 URL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URL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필요에 맞는 좀 요구 사항이 필요한 그런 시나리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Azure Security and Compliance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